오늘 시장 5장 주도 섹터 한번 살펴보시면서요. 전략들 세워보시죠. 바로 한번 주도 섹터 열어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바로 철강입니다. 자, 이 철강 관련한 섹터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? 이 트럼프 덕에 묵직해지는 철강주다라는 그러한 한마디를 또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주도 섹터로 철강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, 사장님? 우선은 지금 현재 뭐 철강주들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기보다도 아예 그전엔 관심이 많이 없었죠. 없었던 상황에서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대회 그리고 뭐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 어떤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주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은 거래량이 그전 몇 년 동안 거의 최근에 뭐 10년 동안의 거래 평균 이하로 가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정말 없었던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저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최근에 좀 많이 이 저평가라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자체가 좀 이 가격이 낮은 차익 실현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최강주로 가져왔습니다. 좋습니다. 사실 최근에 좀 수급이 돌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철강 관련해서 이제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섹터를 좀 꼽아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희가 이슈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. 미국과 중국에 둘 다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철강 감산 예고가 이제 중국 측엔 있었고 미국 측에서는 철강에 관한 관세 압박도 있습니다. 이 철강주들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요.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 좀 끼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 뭐 관세도 뭐 그렇고 중국 쪽에서 감산 얘기도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철강주 주가에는 안 좋은 쪽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분위기를 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철강주도 많이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철강 생산량 같은 경우를 감산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이 그전에 어떤 공급적인 과잉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철강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급을 계속 늘려왔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.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가격 가뜩이나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이 가격 이 어떤 이제 경쟁자들만 나무 그 경쟁자들만 좀 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매출이나 어떤 이익 같은 경우가 늘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. 뭐 하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 감축에 대한 규모를 근데 정확히 명시하진 않았어요.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의견만 좀 있었던 상황에서 뭐 지금 현재는 이 뭐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이 생산 쪽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밀리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 이제 하나가 좀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양면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뭐 관세 매겼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철강 제품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수요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미국이 지금 현재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이 중간재적인 사업 부분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 반사 이익이 올 것이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철강주에 반등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이슈들을 또 시장이 그대로 소화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철강주들이 또 LNG 쪽에 관한 수혜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이랑 엮여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? 뭐 일단은 지금 이제 LNG 쪽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 저가의 그런 철강 제품을 쓸 수는 없어요.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국과 그나마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 고강도 철강 제품을 많이 더 만들고 있다.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중국과의 이 철강 기업들과의 이 차별점, 그러니까 유일한 장점, 유일한이란 표현을 좀 쓰기는 뭐하지만은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LNG 프로젝트가 건설 지금 전 단계잖아요.
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지금 현재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뭐 구조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밸브나 이 철강 이쪽에서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밸브 쪽에서는 특히 중국과 지금 미국 안에서도 1,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미국 기업들이 이 밸브와 철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고강도, 이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. 네, 그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었죠. 근데 LNG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철강은 이 고강도의 철강,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의 철강입니다. 그 철강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호재들은 시장에 계속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. 정말 철강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합니다. 근데 철강주들은 사실 이전에는 중국 내수 관련한 기업들로도 좀 많이 엮이기는 했었잖아요. 근데 중국 내수도 살리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, 사장님? 이제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은 주가적인 측면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우선은 지금 이제 중국 안에서의 어떤 그 우리나라 이 철강 기업들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코로나 이후로 많이 버렸죠.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쪽에서의 프로젝트, 뭐 발전이나 이쪽으로의 방향성을 많이 틀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이제 영향력을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, 더 신경 쓰여야 할 게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쪽에서의 큰 프로젝트, 그리고 이제 이 순위로 본다고 한다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살아줘야 기본적인 주택 쪽에서의 뭐 이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이 철강 기업들한테 2차적으로 좀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뭐 건설 경기도 그렇고 뭐 착공 물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 이 철강 기업들의 내수에 대해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급반등이 좀 일어나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.